네, 앞서 보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개입 관련 의혹에 대해서 대국민 담화문을 오늘 오전에 발표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 과연 성난 민심을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상일 새누리당 전 의원,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모시고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일 바쁘시겠습니다, 두 분도. 예. 네. 모든 국민들이 참 침통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에 대국민 사과,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이 든다라는 대목을 얘기하면서 이제 울먹이시기도 했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전 의원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담화문 발표 중에 뭐 눈물도 글썽거리시고 네. 울먹이고 제 스스로 용서하기가 어렵다는 표현도 하시고 가슴이 찢어지는 어떤 회한도 이야기하시고 말씀으로는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은 이 말씀이 지난 10월 25일 첫 번째 사과할 때 나왔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 이 못 말씀을 느끼셨죠? 하셨으면 예. 네, 아마 사태가 여기까지 전개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하셨고 또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서 일부 고백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고백을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지금 검찰 수사가 있기 때문에 또 본인도 그럼 밝히셨잖아요. 예. 잘못하면 또 그게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돼서 또 하나의 논란을 또 생산할까봐 말씀을 안 하신 것 같고 또 앞으로 뭐 그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설명할 기회를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적절한 때 또 말씀이 있으시겠죠. 중요한 거는 본인이 검찰 수사를 받겠다. 표현은 조사라고 했죠. 검찰 조사를 받고 지금 여야 간에 아직 이견 때문에 합의는 안 되고 있지만 특검제가 발동이 될 경우 특검 수사도 수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그 아주 잘한 일이라고 평가를 하셨고 예.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과거에는 줬었는데 오늘 담화에서는 그걸 주지 않아서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민주당에서는 좀 더 냉랭한 반응이죠. 일단 그 그래서- 부분은 제가 이따 네. 여쭤보려고 하고요. 일단 이 전 의원님께서는 진정성을 좀 느끼셨다라고 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도 이제 같은 느낌인데 만시지탄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통령의 어떤 진정성은 있고 그리고 내 혼자 살면서 지금까지 와서 외로웠다. 그런 어떤 심정이 일단은 보여줬지만 예. 그리고 이제 국정의 난맥성 같은 것은 이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하야 성명이 가장 극도의 아주 극적인 어떤 표현 방식이라면 그것까지는 못 가지만 어떤 사과의 어떤 성명 측면에서는 최고의 어떤 그런 대통령의 심경을 닮아서 오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보고 네.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부덕에 소치고 그런 차원에서 진실한 사과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대로 하겠다. 예. 뭐 헌법에 형사소추에 그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잘못한 것 있으면 처벌을 받겠다. 예. 이것은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특검을 받아도 대통령의 어떤 국정의 어떤 결정적인 실수, 탄핵의 어떤 소재는 제공하지 않았다. 이런 측면을 저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헌정 중단이라든가 국정 중단은 안 된다. 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하야지 않고 앞으로 이 국면을 검찰 조사, 사법 처리, 진상 규명 그리고 사과 및 뭐 차후에 또다시 한번 사과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재발 방지라든가 종합적인 검찰 수사 나온 다음에 네. 사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종합적인 인적 쇄신 카드로 이 국면을 돌파하겠다. 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아주 짧은 또 대국민 담화였지만 거기에 네. 담겨 있는 그런 취지로 오늘 대국민 담화를 알겠습니다. 했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 예. 아쉽게 좀 생각하는 건 이제 이 사건의 이 의혹 사건에 대한 이제 본인의 지금 시국 인식은 상당히 정확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책임 통감 네. 이런 거는 충분히 피력을 하셨는데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 한다. 나가실지에 대한 네. 언급이 좀 없어서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예, 예. 그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김병준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청와대 설명은 책임 총리를 하는 거다. 그리고 고국 내각의 취지를 살려나가겠다는 거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예. 대통령께서 이제 국정에서 본인이 총리하고 어떤 역할 분담을 할 건지,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 내려놓을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 같고, 사실 네. 오늘 좀 더 당겼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누리당 당적 정리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거국 내각을 한다면 결국은 새누리당을 탈당하는 게 옳은 수순인데 이거에 대한 이제 언급은 오늘 없었는데 네. 이 문제는 만약에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담이 성사가 된다면 네.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언급이 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지금 전에 얘기하셨던 게 뭐였냐면 앞으로의 어떻게 할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쉬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국민 담화 현장에 있었던 취재진들이 그걸 묻고 싶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저희 이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Q&A 시간이 있겠느냐,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있겠느냐. 하지만 여느 때보다 부담을 갖고 대국민 담화에 임하신 만큼 있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역시 질의응답은 없었습니다.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짐작컨대 이제 사실은 기자들하고 Q&A 질의 답변을 하는 것도 검토를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저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기자들의 속성상 이제 너무나 많은 질문들을 던질 가능성이 큰데요. 엄청나게 이제 본물 터져 그런데 나왔겠죠.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 시국에 대한 인식, 예.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향후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질문 답변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네. 기자들의 질문이 최순실 씨와의 이제 관계, 그다음에 지금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질 경우에 대통령으로서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해서 말을 잘못했다간 그게 가이드라인으로 또 오해를 받게 돼서 많은 야당이 오히려 또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점을 상당히 우려했기 때문에 네. Q&A를 안 한 걸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관심을 끌 만한 주제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거나 구판을 벌였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기에는 참 어찌 보면 신기한 일인데 자, 이런 대통령의 직접 발언으로 점점 커져가는 의혹을 좀 한풀 꺾을 수 있을까요? 이 사이비 종교라든가 구판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최태민 씨와 관계에서부터 예. 이제 일어나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공론화되지 않고 계속 밑에서 해석했기 때문에 의혹에 의혹을 뿌리를 계속 지금 더 씌웠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것을 모든 종편이라든가 언론에서 이거에 대해서 취재력이 상당히 지금 강화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은 이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오죽 이것을 이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가 오늘의 주제인데 본질을 흘려가면서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주제가 될 가능성은 지금 상당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이것이 사이비 종교라든가 구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 그러나 우리 정치인들은 누구나 다 누구나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어디 명당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 있고 사주에 관심 있고 이런 것은 그만큼 우리 정치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정치권에서는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어떤 정치인들은 이런 데 관심도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이제 그런데 이 대통령이 과거에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이런 사이비 종교 최태민 씨와 연계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서 상상력인지 실체적인지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취재력이 어떻게 되는 건지. 예.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자신은 지금 오늘 정말 진정성 있게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와 관련이 없다. 사이비 신자는 아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구판을 벌이지 않았다. 이런 것을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일정 부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전 의원님 보시기에는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네. 이런 지금 장 교수님이 얘기한 정치권에서 샤머니즘적인 요소에 대한 어떤 중시한 풍토 이런 게 이제 있나요?
뭐 사실은 선거 때 뭐 의원들이 뭐 점도 보러 가고 뭐 이런 건 있죠. 사실은 뭐 많은 의원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저는 뭐 그런 적은 없지만 그런데 지금 이 국가 혼란의 시기에는 유언비어가 많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정말 언론이 지금 이제 이동안에 이 의혹 사건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많은 보도들이 이제 줄을 이었는데 예. 그 중에 이제 틀린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쯤에서는 언론이 팩트 체킹을 해서 예. 진실은 뭐고 허위는 뭐고 사실은 이것은 허위였다라고만 해줘도 국민들의 혼란은 덜할 것 같아요. 예컨대 뭐 최순실 씨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했다. 최순실 씨는 뭐 아들이 없는 건 뭐 그거는 금방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주고 지금 이 청와대에서 구판을 벌였다거나 대통령이 사이비 종교를 믿는다거나 하는 거는 대통령 스스로 이건 명백히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네. 국민들 앞에서 자신 있게 밝혔고 또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또 밝혔으니까 저는 뭐 이 문제는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정리되리라고 보고 사실 의혹의 본질은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네. 각종 뭐 우리 국가 사업에 개입을 하고 또 네. 인사에도 개입을 하고 이권을 챙기고 심지어 딸의 대학교 특혜 입학 문제까지 예. 이 문제를 제대로 규명하는 건데 정말 최순실 씨가 검찰 수사 받으러 갈 때는 국민들 앞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해놓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지금 모른다, 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국민의 분노를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다면 또 네. 그리고 대통령께 부담을 주기 싫다면 정말 낱낱이 밝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 아까 박 대통령이 그런 말했습니다. 국정 공백이 없도록 각계각층 여야 대표와 소통할 것이고 영수회담도 뭐 할 것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첫 단추부터 좀 어긋난 게 이제 김병준 총리 지명에 대해서 네. 이제 야당 측에서는 민주적인 절차를 어기면서 시작한 게 어떻게 소통이 시작인 거냐. 그러니까 철회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오늘 그러니까 정치권 반응도 보면은 담화에 대해서 뭐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은 괜찮았고 야당 측에서는 반성 수준이었다. 추미애 대표가 또 나름대로의 어떤 분노 대국민 담화가 이게 분노 민심 전혀 대답 안 된다고 얘기를 네. 또 발표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을 해결을 접점을 안 보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오늘 이후에 뭐 야당 반응이 당연히 주시가 되는데 야당은 민주당하고 지금 국민의당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결의 차이가 있는데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진정성 없는 개인 반성문 수준이라고 굉장히 폄하를 했어요.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별도의 특검, 그다음 김병준 총리 지명자 철회, 그다음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 후보자 수용 이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고 그게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 뭐 매우 강하게 나왔고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좀 달랐습니다. 일단 청와대가 초청하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회담을 수용할 뜻을 피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오늘 담화에 대해서 일부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 대통령이 모든 걸 앞으로 책임지겠다고 예. 하는 것을 환영한다. 그래서 조금 좀 더 결이 달랐는데 민주에 비해서는 수긍하는 느낌이 이 있었던 것 이제 같아요. 중요한 거는 박지원 저는 비대위원장이 노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야당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를 또 주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이 담화에 대해서 야당이 또 정치 공세를 취하면서 압박을 할 거냐, 국가 이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야당도 같이 공동 협조 모드를 좀 보일 것이냐. 예. 이제 협의를 해서 이걸 위기 관리를 공동으로 해 나가느냐 이거를 네.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야당의 태도가 어떻게 나갈지 야당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오만하게 보일 경우는 역풍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네. 김병준 지명 철회라고 하는 것 야당 요구 박 대통령이 받아들일까요? 뭐 저는 안 받아들이라고 봅니다. 오늘 국정 중단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은 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대로 해서 검찰의 조사에서 정말 내가 하야 할 순간이 오면 하야하겠다는 뜻을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 예. 이면에는 야당도
헌정 질서를 좀 따랐달라. 저는 그렇게 이제 그런 해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것이 민주성의 무기인 야당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야당에서 지금 계속 편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중심자에서 대통령 국제에 손 떼라. 물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국기를 문란시킬 수도 있고 이것은 검찰 조사를 넣어서 법대로 처리해서 대통령의 문제가 있으면 야당에서는 탄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아무런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아직 나온 대통령의 사과는 있었지만 대통령의 사과는 지금까지 부득의 소치라는 그런 측면이고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 대국민 담화까지 나왔는데 그러나 이제 대통령 중심제가 헌법의 기본 정신이고 예. 이렇게 했을 때 대통령이 헌법의 중심적인에서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권한이 있는데 이것을 국회에 넘겨준다? 그러면 대통령 하야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야당에서도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일정 부분 지키면서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서 어떤 팩트가 나왔을 때 네. 헌법적인 질서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 좋지 이렇게 계속 말로써 문재인 대표도 마찬가지로 탈당하라, 거국 중립하라, 그리고 또 대통령 물론 아니 이선을 후퇴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시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나중에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에 가서 결국은 이것이 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야당이 이거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질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정말로 야당도 어느 당보다 지금 대권에 지금 가까이 가 있는 것이 저는 민주당이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고 다음 정권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정치력을 국민들이 지금 시험하고 있는데 네. 이 국면에서 무조건 내놔라. 그리고 뭐 대통령 물러나라. 하야하라. 이런 식으로 그 국민 시위할 때처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와 관련해서 저도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국면에서 대통령께서 지금 김병준 총리 후보자를 전격적으로 지명한 거는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여당에서도 거국 중립 내각을 수용하겠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한 상황입니다. 다만 그러고 나니까 거국 중립 내각을 하자고 했던 민주당 쪽에서 새누리당이 전격 수용하니까 좀 왜 모양새가 우리가 이상했던 이 거죠. 오물 같은 곳에 네, 집을 네. 짓느냐는 표현을 추미애 대표가 하셨지만 예, 예. 발을 뺐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통령께서 전격 인사권을 행사를 한 거죠. 그거는 추미애 대표가 뭐 비민주적인 절차라고 뭐 지적을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대통령의 고유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행사 자체는 비민주적인 건 아니지만 네. 상황 지금 인식이 상황에서, 아니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야당이 분노하는 건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야당이 분노를 표출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총리 지명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은 대통령에게 이게 지명 철회를 하라. 그리고 이제 국회가 추천하는 다른 총리 후보자를 수용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뭐 정말 대통령도 이 위기 수습을 하기 위해서 야당의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은 사실 야당한테 도와줄 명분을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 뭐 정말 철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다만 그거보다 좀 더 이성적인 이 해법은 제가 어떤 생각하기에는 걸까요? 예. 지금 야 3당이 총리 인준 절차를 밟지를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총리 이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국회 기능을 올 스톱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청문 절차 밟고 청문회는 하되 예, 그래서 인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정정당당하게 야당이 표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야당이 그 뜻을 본회의에서 보여주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야당의 심정으로는 부결이 되겠죠. 정식적인 절차로 부결을 해라. 네, 그렇게 가는 게 옳죠. 그래야 예. 지금 이 수습이 빨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알겠습니다. 부결이 된다고 치면 대통령께서 또 본인이 야당과 협의 없이 총리 후보자를 또 지명할까요? 그거는 싸우자는 거기 때문에 아닐 겁니다. 네. 그러면 국회하고 정말 협치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순을 빨리빨리 밟아 나가야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네. 거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국가 이기를 공동으로 조속히 수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야당이
정말 좀 냉철한 판단을 해주면 알겠습니다. 좋겠고 야당은 지금 야당에게 기회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는 국민이 또 보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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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적인 보이콧은 안 되고 정치적인 절차를 따라서 부결을 시키더라도 그 정치는 지켜서 국정 동력이 마비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신 거고. 네. 이런 가운데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 상황도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새누리당 분위기 네네. 잘 아실 것 같은데 자, 비박계가 지도부 퇴진을 요구하고 네네.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담화 이후에 어떤 분위기의 변화가 있을까요? 예, 뭐 이제 아마 비박계도 오늘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아까 제가 아쉬웠다는 대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계실 걸로 보이지만 예. 그 대통령의 이 참여하는 모습에 대한 평가는 할 걸로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새누리당의 책임이 면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사실 새누리당도 국민 앞에서 사과문 발표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보다 더한 표현을 써서라도 국민들 앞에서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맥락에서 지금 청와대하고 내각은 인적 쇄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누리당은 전혀 인적 쇄신이 없이 이렇게 국민 앞에서 공당의 모습을 보인다? 저는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새누리당 지도부가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전혀 간언을 하지 못했고 심지어 최순실 씨 사건이 나왔을 때 우리가 국회 국정감사할 때 관련된 증인들 다 채택하는 걸 막았습니다. 엄청난 책임이 크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게 새누리당입니다. 그다음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보호막을 치기 바빴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도 국민 앞에 섰고 대제를 해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 당도 인적 쇄신을 해야 되는데 비박계는 계파적인 그런 생각에서 친박계를 몰아붙이는 이런 거는 자제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계파 싸움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당적으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되고 네. 이정현 대표가 비박계 좌장인 김무성 전 대표에게 큰형님 도와달라 했는데 사실은 우리 새누리당 지도부가 퇴진하고 인적 쇄신을 하는 모습이 비박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장 교수님, 네. 이게 야당 같은 경우도 또 입장에 있어서 아까도 우리 이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의당과 그러니까 민주당 사이에서 또 그 길이가 좀 다른 분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와 회담 추진하겠다고 했고 이 부분을 얘기한 상황에서 야당이 협조를 해올지가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수권 정당을 지향하면 절차적 민주주의라든가 서로 대화의 장에 나가야 됩니다. 전쟁 중에도 휴전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야당이 과거의 민주화 투쟁 그리고 장외 투쟁의 그런 어떤 추억을 가지고 네. 또다시 장외 서명운동이라든가 장외 투쟁으로 나간다는 것은 역시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것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아주 큰 그림, 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기회는 저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야당은 대화에는 철저하게 응하고 그리고 야당의 본질적인 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정을 질타하고 대통령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뭐 그런 것은 좋은데 그러나 국민이 부여해준 권력에 대해서는 그것은 철저하게 국민을 대신해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정말 조심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 새누리당을 위한 것도 아니고 야당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헌정 질서를 위해서 보면 우리가 과거에 30년 동안 두 번의 쿠데타도 일어났고 헌정 중단 사태도 일어나봤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는 헌정 중단 사태가 일어나면 현직의 어떤 힘 있는 정치인들은 거의 다 정치적인 피해를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금 뭐 탄핵의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이제 야당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그러나 일단은 이제 검찰 조사를 지켜보면서 대통령이 협치를 요구하면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협치의장에 가서 국민들 보는 앞에서 대통령이 앞으로 이렇게 해서 국정의 방향을 바꿔가야 된다. 그것을 얘기해서 국민들한테도 야당이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고 이런 대연 세력이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 여야 대표와 대통령의 어떤 회담이 빨리 이루어진 이후에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박 대통령의 그 발언 중에 좀 눈여겨볼 게 또 뭐 하냐면 이제 검찰 조사, 특검도 수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사가 나왔었고 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조사를 받게 되겠느냐 했지만 본인의 입으로 이제 받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한결 좀 네, 덜어진 입장인 것 같은데 이전 같은 경우는 뭐 전직이었거나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방문 조사를 받은 경우도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좀 진행이 된다고 좀 봐야 될까요? 지금은 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이고요. 이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이 일부는 인정을 하셨고 또 이 연결고리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을 대통령이 인식하시고 수용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찰은 보다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돼 있죠. 네네. 문제는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로서 정말 질문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서면 조사를 해도 국민들이 아마 무방하다고 뭐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병준 총리 후보자도 이야기하셨지만 국가 원수에 대한 애우 차원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수사 절차나 형식에 대해서 네.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묻고 싶은 건 다 물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될 거고 검찰도 의지를 가져야겠죠. 그래서 예. 그래야죠. 그래서 저는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사.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의심을 안 하게 됩니다. 지금 국민들은 모든 걸 의심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남은 임기 1년 4개월을 그렇죠. 예.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면 조사를 받으시는 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바람직한 것 같다. 이와 예. 관련해서 뭐 저 2012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특검에 호텔에서 받은 바 있죠. 예, 그랬죠. 예. 집무실에서. 그랬고 예. 미국에서도 저 닉슨 전 대통령이나 클린턴 전 대통령 다 저 직접 수사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은 51%라는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10%까지 떨어졌고 이번에는 지지율 5%라는 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IMF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수치인데요. 자, 오늘 대국민 담화로 좀 지지율 반등의 기회가 될까요? 저는 뭐 이제 상당히 이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면 나비 효과라고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는 한 70% 정도 시작해서 나중에 30%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애초에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좀 어마어마한 국기문란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거에는 콘크리트 지지도 아무 필요가 없고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정치, 국민들의 어떤 주권자들의 어떤 준엄한 그런 모습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감수하고 이것이 주는 어떤 준엄한 명령 이것들을 대통령이 새겨서 다시 국정 반등이라든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모멘텀 이것으로 삼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추락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여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 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자기 측근들의 어떤 수족을 다 자르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측근들을 사법 처리하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도 돌아섰던 마음이 얼었던 마음이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까. 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앞으로 대통령이 국정을 여당과 야당이 어떻게 협치의 국면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첫 번째 관건이고 두 번째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말 내가 숨기는 것이 없고 검찰 조사를 통해서 내가 있는 실체를 그대로 다 밝혔다. 이런 것들을 진정성 있는 마음을 국민들이 어느 정도 받아주냐. 그거에 따라서 다시 30%로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네. 그것은 뭐 누구도 책임이 없고 앞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의 운영 방향과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정치력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뭐 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성남 민심을 달래기 위한 대통령의 어떤 진심 어린 마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이상일 전 의원 그리고 장성호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